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IT배 배다중 배중희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네. 자,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한 남자 김선생입니다. 근데 이번 주 내내 왜 차분한 걸로 밀어요? 가을이 다가오니까요. 네. 자, 영화를 만들고 싶고 만들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의 빠따 반응이 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요. 음흠. 괜찮아. 이미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많은 효과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 들어온 오늘의 빠따는 35살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 선생께서 오늘의 빠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정을 실어 읽어보겠습니다. BGM 큐!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나이 이제 35. 주위에서 모두 다 시집 빨리 가라고 난리치고 이직 준비로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꽤 우울했는데 어느 날 얼굴도 김프로님만큼 핸섬하고 다정다감한 오빠를 소개받았어요. 기분 너무 좋았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곁에 있어주고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저한테 자동차 살 생각 없냐고 합니다. 제가 나 운전면허도 없고 우리 집에 차도 있어서 차 살 생각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땡땡땡 실손보험 갈아탈 생각이 없냐고 하네요. 젠장. 소개시켜준 사람과는 13년 우정 때문에 속이 아주 그지 같습니다. 김프로님, 저는 100바따도 아니고 한 10,000바따 정도 해주실래요? 진짜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구남도 보러 가자고 카톡 왔는데 구남도에 넣어버리고 싶네요. 아참, 그분도 김프로쇼 듣는 것 같던데. 너 임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네가 임마 열심히 영업돼서 실적 올리려무나. 네. 야, 진짜. 이야. 무슨 얘기인가 했다. 일단, 듣다. 이거 어떻게 영화에서 보거나 뭐 시트콤에서 보는 내용인데. 이거 좀 슬프네요. 자동차 야. 살 생각 없냐 하길래, 허세남 자동차 사준다고 공수표 남아라는 남자 얘기인가 하다가, 실손보험. 야, 아니 저는 김프로쇼를 듣는 것 같다는 게, 야, 어떡하죠 이 남자분? 진짜. 지금 정황을 보니까 요 사건 이후로 네. 이별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대충 이별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다시 뭐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없고, 없지. 그냥 빠따나 시켜 쳐달라는 것 같은데. 아니 관계가 시작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시작도 안 됐지. 소개를 받았는데 잘해줘서 알고 봤더니 본인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죠. 잘해준 거였다. 실손보험 뭐 이런 네. 얘기하고. 일을 잘한다고 해야 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 잘하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뭐 나름이 열심히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일단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오빠가 이런 부탁해도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오빠 왜 그래? 아니야. 왜 이렇게 매일 우울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괜찮아. 아 오빠 얘기해줘. 아니야. 그래서, 오빠 우리 이 정도 사이야? 왜 나한테까지 얘기를 못해? 그러면 마지못해 털어놓는 거. 그렇지. 그게 선수입니다. 그렇지. 그 도장까지 받아 챙기고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 쪽에서 얼마면 되는데. 네. 계좌 불러. 요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옛날 돈주왕이 그랬던 거 아니야? 돈주왕이나 뭐 나는 사랑했다. 그렇지. 난 도와주고 싶다 걔를. 그렇죠. 걔 괜찮대냐?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미 작정을 하고 네. 김프로쇼를 듣는 것 같은데 야 임마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야, 우리가 더 심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굉장히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보내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남자분이 잘못한 점과 이러지 말아야 됐다는 점을 한번 짚어봅시다. 네. 진심을 다해서 접근한 게 아니고 차라리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으면 네. 이렇게까지 사람이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남자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분의 마음을 얻었어야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됐다. 그렇지. 네? 남자로서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얻고 나서
이 전체적인 뭐 어떻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영업을 할 거면 그래. 마음을 먼저 어디로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그치. 노력도 없잖아 지금. 약간 자만했지. 그렇지. 본인이 김프로인 만큼 핸섬하다고 자만한 거야. 웃기지도 않아. 네. 김프로가 뭐, 아이고, 정말. 김프로, 알겠군요. 이거잖아. 김프로쇼 청취인이에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아, 그리고 김프로 쇼를 듣다 보니, 네. 김프로만큼만 생긴 내가 괜찮구나. 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빠따 열대 아, 그렇죠. 네. 남자분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비겁하죠. 네, 이렇게 어설프고, 비겁하고, 네. 이렇게 영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도 영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지. 영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후달려서 나름대로 소개를 받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좀 그러니까. 후달림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면 사람을 잃게 되지. 그렇죠. 네. 이거 참 안타깝네요. 어차피 사연 보내신 분은 이 영업맨을 다시 볼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요. 네. 그분에 대해서 서운하셨던 마음 저희가 약간 빠따로 보답해 드릴게요. 네. 근데 이 빠따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사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남자분에 대한 어떤 계도. 네. 계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또 정신봉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뜬금없지만 네. 하나 더 얹어도 돼요? 13년 된 우정이 이따위냐. 무슨 생각으로 13년 된 우정이 소개가 이런 식의 13년치기 이분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소개하셨는지. 그분도 속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실손범 하나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우정 뭐지 도대체? 13년 후죠. 네. 아, 이분도 반 빠따 정도 들어야 되나? 약간의 지분이 있다. 나 이렇게 본다. 네. 네. 또 저희가 여자분들한테 빠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쵸.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간직만 하고 네. 그러면 이 우정 14년 된 우정 이분은 이 방송을 들으시라. 효과음만 들으시라. 네. 자 그러면 이 남자분한테는 어떤 빠따를 드려야 되죠? 배준현 다우닝 주니어. 네. 배다중님. 네. 봉을 골라주세요. 아, 계도의 의미가 있죠. 계도의 의미가 있다 하면 약간 유의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계도의 의미. 아하. 제도의 의미. 아하. 제도하는 자가 있어요. 삼각자. 삼각자. 플라스틱 삼각자가 있어요. 무거운데. 예, 그렇다고 막 알루미늄 삼각자 이거 안 돼, 피나. 플라스틱 삼각자로. 네. 이거를 막 여러 대 때리고 하면 우리도 모양 빠져. 그렇지. 이거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딱 한 대. 딱 한 한 대? 대인데 이거를 이렇게 딱 스냅이 중요해요. 네. 엄지와 검지에 이 삼각자 끝을 딱 쥐어. 뒤로 싹 제껴. 이 무게에 맡겨. 이 무게에 맡겨서 미간에 모서리로 찍겠다. 죽으란 얘기인데. 그냥 중력에 맡기겠습니다. 네. 미간에.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에 맡기는 딱 한 대. 호러인데 갑자기. 호러 꿈어 나올 것 같은데요. 남자분은 이마 위로 흘러내리는 피 한 방울을 보면서 피 한 줄이겠죠. 네, 피 한 보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네. 처절히 반성. 실손 보험 들어놓으셨겠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삼각자 들고 있었고 중력에 의해서 자가 떨어졌어. 그래서 내 힘에 맞았어. 보험사에 얘기하시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이 적용될 만큼의 네. 적당한 무게로 네. 저희가 삼각자 1빠따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참. 자, 하여튼 오늘의 빠따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새신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딱 2번 소개드리는 새신자 코너죠. 이름이 호명되신 새신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살포시 일어나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TNO 1번님, 차차맘님, HW422님, 자리님, JAJ639님, 콩깍지 연구실엔 나홀로, 무무가갈의 단짠단짠, 달광선, 인츠4345, 캐로로님, 다루맘님, 어허크크님, 아이니백님, 부당행위 계산부인님, 조선브루어 지덕코, 사리단스, 날코선호기, 가가소소, 3321-816, 신자유주의자, 히에나7219님, 힘빼꼬님까지. 자, 다같이 청취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요. 외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착석! 네. 잘 읽어. 네. 아니, 이거 진짜 NG 한 번 안 야, 나와. 쉽지 않은데 네. 잘 읽어요. 야. 자, 선물폭탄 코너.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코너입니다.
안팎의 폭식주의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HW422님 축하드립니다. 술친구 한 박스 드립니다. 네. 수입 맥주의 매력을 알아가시는 중이라는 연구실엔 나홀로님도 수입 맥주 드시고 술친구 한 박스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새신자라며 손 들어주신 인증 글 올리신 콩깍지님 애터미 선크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배 감독의 공감 능력에 공감해주신 인츠4345님 애터미 선크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빠따 사연의 주인공 예론 작가님께서 싱코데마요 식사권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실손보험 갈아타지 마시고 싱코데마요 가세요. 네. 친구 술친구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효과가 좋으니까 모두들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브릿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김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수석들이 완전 이거를 브릿지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그 포하고 피하고 그 계획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를 딱 또 끄는 걸로 몰아야지. 안 그럼 다 죽어. 큰일 났네. 순위도 안 오르고. 큰일 났네. 네, 김프로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콘텐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시사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상담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저희가 다뤘던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겠다. 네. 게시판이나 뭐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팟빵에 뭐가 달라졌다. 시스템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뭐 되던 게 안 된다. 네. 유료화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저런. 그리고 또 뭐 파티에서 들었었는데 파티에서 못 듣는다. 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저희가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김프로쇼라는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를 모여서 이제 복작복작 오랜 기간 이제 만들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그냥 짧게 몇 마디 이렇게 쓰고 말기에는 워낙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시사 방송하는 요 시간에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팟빵이 뭔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팟캐스트 시장에 우리나라 팟캐스트 시장에 뭔가 이렇게 조금 지각 변동 내지는 뭐 이런 게 좀 꿈틀꿈틀 일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쭉 우리 김 선생 또 네. 우리 콘텐츠 비즈니스를 또 네. 오랫동안 하시는 우리 네. 전문가. 그래서 주로 이제 네. 뉴스공장 AS 할 때 제가 45분짜리 랩을 혼자 네.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김 선생의 랩을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네. 좋아. 자, 오늘 얘기는 일종의 시사예요. 네. 시사라고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당사자다. 그렇지. 시사 얘기를 항상 3인칭 관찰자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대상자이기도 한 얘기를 네.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랩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 네. 문답 방식 선호합니다. 역시. 일단 말씀드려보고 이래서 김선생 김선생 하지요. 하는군요. 저분이 충청도 출신이라 네. 랩을 하면 힘들어. 그거 못 써 그거 쌍놈들이라는 거지 랩은. 그렇군요. 사람이 숨을 쉬면서 말해야지 말이야. 일단 팟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팟빵이 뭐냐?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결국엔 팟빵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팟빵은 뭐냐면 일단 연대기부터 얘기를 해보죠. 기능적으로만 말하면 팟캐스트라는 음성 파일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네. 플랫폼. 네,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음원 사이트 가진 멜론, 벅스, 소리바다 이런 걸로 음악을 듣고 계시잖아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팟캐스트라는 음원을 듣고 계시는 플레이어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팟빵은 2012년 3월 달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해 4월에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팟캐스트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시작하게 된 개념이에요. 그런 컨셉이에요. 네. 예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뭐였습니까? 아이팟이었잖아요. 네. 그죠? 아이팟에서 음악을 듣는 것들 외에 라디오나 기타 음성 컨텐츠들을 브로드캐스트를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캐스트를 아이팟에 팟이랑 붙여서 만든 게 팟캐스트예요. 네. 그래서 아이팟으로 듣는 라디오 방송 네.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가. 네. 근데
라디오는 라이브를 그냥 듣는 거예요. 틀어놓고 그 시간에 나오는 거 그냥 쭉 듣는 건데 이 팟캐스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운받아 듣는다. 또는 스트리밍으로 듣는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딱 듣는다. 네. 이게 메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이 정식으로 출시된 그 시점부터 팟캐스트는 그냥 아이폰의 디폴트 앱이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했던 음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음원들, 테드에서 많이 네.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초창기부터 우연찮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2009년 이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애정했던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네. 그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라디오 천국이 밤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도저히 라이브로.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들을 거나 퇴근할 때 들으려면 팟캐스트가 아주 딱이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듣다가 딴지 라디오에서 출시한 나는 꼼수다 1회를 팟캐스트 앱에서 발견하고 들은 거예요, 저도. 네.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팟캐스트 시장에 나는 꼼수다라는 어마어마한 컨텐츠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네. 실제로 나는 꼼수다가 가장 히트할 때는 전 세계 팟캐스트 1등 했었어요. 그렇죠. 순위를. 부동의 1등을 했었죠. 그래서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는 나라가 이렇게 뭔가 이제 다운로드 숫자나 이런 거 말고 네. 실제로 미디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치면 대한민국이 약간 독보적이에요. 네. 그 추세를 힘입어서 팟빵이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팟캐스트가 국내에서 잘 됐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공중파들이 지상파들이 언론 기능을 상실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대선 이후에 각계 전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김용민 브리핑, 김어준의 파파이스, 정봉주의 전국구, 네. 또 이희제이 이런 지상파에서 다뤄질 수 없었던 콘텐츠들. 네. 하지만 우리는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콘텐츠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팟캐스트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는 기본적인 리스너들이 숫자가 되다 보니까 지대너몇 같은 또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영화 팟캐스트의 이제 할아버지 격인 시네타운 19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제 시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팟캐스트는 부동의 공중파를 제외하고 나서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서는 확고부동한 시장의 위치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안드로이드 폰이 아이폰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앱이 아이폰에만 디폴트 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를 안드로이드 폰에서 듣기가 쉽지 않았던 거야. 안드로이드 폰에서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 팟빵인 겁니다. 그래서 팟빵 외에도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팟빵으로 약간 천하통일된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그냥 우리에게 적정한 콘텐츠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또 팟빵을 돈 내고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앱만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리 없이 시장에 안착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최순실 사태 이때가 저는 컸다고 보는데 아이폰 앱으로 다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로드 속도가 약간 느려요. 뉴스 컨텐츠는 그때 우리 기억하시면 작년 가을에 얼마나 숨가빴습니까? 매일매일이 엄청 숨가빴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는 뉴스를 빨리빨리 들어야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팟캐스트보다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팟빵으로 기존 아이폰 팟캐스트 유저들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저도 그때 유입됐어요. 그 전까지 저 팟빵 안 썼어요. 절대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실시간이었어요. 원래 실시간이었는데 왜냐면 저는 그 전부터 네. 팟빵에서 하는 팟 호스팅이라는 이게 뭐 좀 복잡하니까 설명할 텐데 거기다가 올리면서 저는 이제 계속 이 추이를 봤으니까 네. 원래는 올리면 네. 팟빵과 아이튠즈에 동시에 떴거든요. 근데 이게 팟빵에서 이걸 왜 남의 좋은 일을 우리가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이폰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아, 이걸 조금 늦춰보면 어떨까. 음.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네. 시차를 두고 팟빵에 먼저 띄우고 걔네들이 그거를 늦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하잖아. 아니 이거 왜 내가 이걸 늦게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성생처럼 팟빵으로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 야로가 있었던 걸 이제 알았어. 원래는 우리는 애플 팟캐스트는 심의 때문에 늦은 줄 알았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그게 아니더라고. 개설할 때만. 음. 개설할 때는 심의 때문에 조금 늦게 걸려요. 근데 그 한 번 개설이 되고 나면 서버에 올리면 그냥 동시에 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를 팟빵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제 했었으니까 자기들이 조절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아이폰 팟캐스트 유저들도 팟빵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작년에 그 사단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한번 팟빵에 정을 들여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잘 안 넘어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됐습니다. 현재 팟빵에는 우리나라 팟캐스트의 거의 대부분
9,800여 개에 이르는 팟캐스트가 재생이 되고 있어요. 팟캐스트를 듣는 플랫폼으로는 거의 독보적이죠.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팟캐스트라는 거의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저희 뒷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팟캐스트는 음성 파일이에요. 음성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 업로드 되어 있어야 그거를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글을 써놓은 내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야 링크를 딱 따가지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주잖아. 네. 그렇죠? 그럼 그 링크를 받은 사람들은 링크만 클릭하면 네이버가 쭉 떠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팟캐스트도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음성 파일을 어딘가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를 사람들한테 착착착착 나눠줘야 네. 링크를 딱 클릭했을 때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RSS라고 합니다. 업로드 되어 있는 음성 파일을 들을 수 있는 링크 값. 그게 RSS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 여러분이 카톡으로 주고받는 길다란 그 글자 네. 있잖아요. URL 어쩌고 딱 네, 누르면 나오는 거. 누르면 나오는 그 길다란 글자. 네. 그거를 R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주소가 있어야 그걸 클릭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RSS가 핵심이에요,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어떤 서버에도 올려든, 우리 집 컴퓨터에다 올리든,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컴퓨터 서버에 올리든 간에, 거기서 올려놓은 파일에 RSS를 톡 따가지고, 배감독한테도 주고, 김프로한테 주고 그러면 제 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네. 원래 기존의 팟빵은 그 RSS를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방송들은 팟빵 서버에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팟빵이라는 플레이어는 RSS만 쫙 모아놓은, 블로그 주소만 쫙 모아놓은 일종의 웹페이지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방송 1화를 딱 누르면 그 링크를 딱 클릭해서 소리를 땡겨오는 구조였던 거예요. 네. 그럼 원본을 넣어야 어떤 제가 말했던 네이버 블로그 같은 원천 소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네. 서버 호스팅. 기존의 팟빵은 그 두 개가 분리돼 있던 회사예요. 팟빵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음성 파일을 올리는 거를 서버 호스팅하는 부분을 센 호스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센 호스팅에 올라온 거에 링크를 똑 따가지고 RSS를 붙여놓은 걸 모아놓은 게 팟빵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네. 이제까지는. 김프로쇼라는 거를 만들었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그러면 이 원래 음성 파일을 팟빵에서 운영하는 센 호스팅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서버에 딱 올려놨다가 제가 거기서 RSS만 쇽 생성해가지고 팟빵에 올리면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올해 7월 달에 팟빵이 갑자기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센 호스팅과 팟빵을 통합을 하는 거예요. 합쳐버렸어요. 두 개의 회사를. 합쳐버렸어. 예. 네. 두 개를 합쳐버려서 팟빵에서 내 방송을 듣게 하고 싶으면 무조건 팟빵 서버에 올려야 돼. 이거는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올려서 보고 싶잖아? 그럼 유튜브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컨텐츠의 핵심은 뭡니까? 파일이잖아요. 그 파일을 팟빵이 자기들 가두리에 가두겠다는 뜻인 거예요. 내 서버에 올려야만 팟빵이 재생할 수 있어 라고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팟빵 앱이 구려가지고 듣기 싫은데 RSS만 알면 다른 플레이어에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네. 근데 이제는 팟빵에서 밖에는 못 듣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김프로쇼를 듣고 싶은데 김프로쇼를 팟빵에서밖에 못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팟캐스트 원래 기본 앱에서는 그럼 들을 수 없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애플 팟캐스트에는 제공을 해요. 왜냐면 팟빵이. 걔네는 크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팟빵이 외부 팟빵이라는 앱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듣게 하는 건 딱 애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팟캐스트 재생하는 앱에는 링크 값 자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김프로쇼를 듣고 싶은 사람은 팟빵으로 듣거나 아니면 애플 아이팟으로 듣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업로드가 되는 시간을 아까 조절했다 했잖아요. 실시간으로 못 들어? 실시간으로 빨리 듣고 싶으면 팟빵에서 듣고 그렇지. 조금 늦게 들으려면 아이폰에서도 듣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팟빵에서밖에 못 듣고. 그렇지.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제작자인 저희, 김프로쇼를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 컨텐츠의 소유는 온전히 우리한테 있잖아. 근데 컨텐츠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언제 들려줄 거라는 권한을 팟빵이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배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 나는 이 영화를 많은 사람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데 CGV 롯데 메가박스에 가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한극장에서 지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배 감독 영화는 대한극장에서만 보게 한다라고 자기 맘대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극장에서 제작비를 댄 것도 아닌데. 전혀 아니지. 그게 포인트지. 문제는 제작자와 아무런 상의가 없는 상태에서 팟빵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져오는 변화는 뭐냐면 제작자가 의도치 않게 내 방송이 팟빵에서밖에 재생이 안 된다는 거. 내 방송을 더 많은 사람이 듣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작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들려주고 싶다. 그럼 팟빵을 나가야 돼. 지금 이게 갑질일 수밖에 없는 게 팟빵이 유저,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파티니 무슨 뭐 몽팟이니 뭐 이런 데들은 모여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네. 네. 팟빵에서 뭐 수십만 명이 듣다가 이거 뜯어가지고 파티로 나가면 거기는 뭐 수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팟빵이 아니면
이걸 듣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저희 같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걸 울며 겨자 먹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려면 나가. 자, 싫으면 나가라는 거야. 일견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잖아.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팟빵에 올리면 수십만 명이 듣는데 파티로 가면 꼴랑 5,000명 들어. 이거는 나가지 말란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작비를 우리에게 대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호스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그런 명목은 있어요. 호스팅 공간 제공해주는데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 10,000원이면 돼.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방송들을 우리 제작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모아놓은 상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죠. 광고예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김프로쇼 시작하기 전에 음성방송 광고가 한 30초 붙어 있어요. 그거 저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스킵을 할 수 있는 광고가 있고 네. 스킵도 안 되고 그냥 30초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김프로쇼에서 전혀 모르는 광고인데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끔은 축하한다고 막 올려주시는데 네. 축하할 일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모르는 광고예요. 저희가 스킵이 된다고 해서 그건 스킵 되니까 익스큐즈 해주지 그럴 것도 아니야. 스킵이 안 되는 광고도 붙어 있고 이걸 광고를 붙이고자 하면 제작자랑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혀 상의하지 않아요. 전혀 상의하지 않고 광고비랍시고 얼마를 할애를 해줘요. 조금 네. 들어오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번 달에 들어온 광고료랑 정산 근거에서 재생 숫자가 나와요. 한 번 재생당 약 7.6원 정도를 할애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주시면 저한테 7.6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원이라고 칩시다. 한 번 재생에 10원이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그중에 7.6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2.4원은 팟빵에 가져갈게요. 라고 사전에 합의가 됐다면 얘기가 될 텐데 합의된 거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7.6원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에게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팟빵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저희는 몰라요. 역으로 말하면 저희한테는 7.6원을 주면 팟빵이 몇백 원을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은 우리고 이 컨텐츠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방송 광고 듣는 건데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7.6원을 할애해 주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이 자기 멋대로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구조가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저도 광고를 했잖아요. 보통 이런 류의 광고를 지금 CPM 광고라고 해요. 클릭 퍼 밀리언에서 1000단위의 노출당 얼마. 코스트 퍼 밀리언이죠. 클릭해가지고 넘어가는 CPC 방식은 아니니까. 그러면 몇만 단위 이상의 재생이 됐을 때 얼마라고 해서 방송 광고를 영업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건당 15원에서 20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제가 광고를 한다면 그렇게 팔았을 것 같아. 그러면 그중에 7원을 준단 말이지. 비율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15원인지 20원인지 10원인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광고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게 7원이라면 적어도 팟빵이 가져가는 게 전체 비용의 50% 이상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제작자랑 상의를 해야지. 누구 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저희 말고 다른 광고들, 다른 제작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팟빵이 제작자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쭉 다 RSS를 모아놓은 거 외에는 없는 건데도 이 모아진 컨텐츠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 활동을 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큰 문제예요.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얼마를 버는지 좋아. 최소한 10원을 버는데 그중에 7원을 우리한테 주고 니네가 2.4원을 가지고 있고 합의가 돼야지. 설령 100원에 팔고 너한테 7원을 줄게라고 해도 그게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 이거는 사기입니다. 팟빵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서버 호스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랑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로 비율로 나눠 가시죠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체 없어요. RSS 서버 호스팅을 팟빵과 센 호스팅이 통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지가 말라고 하는 거 팟빵에서만 들어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컨텐츠를 볼모로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제작자랑 상의 없이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프로쇼 에피소드를 올려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10만 명이 듣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10만 명 중에 팟빵에서 듣는 사람들이 뭐 한 8만 명, 그리고 뭐 파티에서 듣는 사람이 15,000명, 몽팟에서 듣는 사람이 5,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10만 명이 듣는 거였는데 지금은 나머지 걸 안 줘요. 그리고 그냥 8만 명만 팟빵에서 듣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벅스에서 하는 게 파티이기 때문에 벅스에서 뭔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좀 좋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이 10만 명이 듣던 거 중에 자기네들이 한 15,000명만 듣던 거를 이제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팟빵 입장에서는 8만 명이 듣던 게 5만 명, 4만 명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광고를 파는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줄어들면 지금 팟빵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엄청 불편하죠. 게시판에 댓글 쓰면 댓글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검색도 네. 안 돼. 굉장히 불편해요. 옛날 정말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약간 수준이라고 막 농담하고 하잖아요. 지금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네, 얼마나 그래서 불편한지. 팟빵 앱이 거지 같다. 네. 그래서 이걸로 안 듣는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더 이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좋게 만들어서 더 편안하니까 이거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을 바꾸려면 이게 힘은 많이 드는데 효과가 즉각적으로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 거에다가 다 올리도록 하고 다른 데다가는 주지 말자. 왜냐면 쟤네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아유 뭐 싫으면 나가. 나가서 그럼 니네 저기 15,000명 5,000명 이런 데 가서 해. 그러면 아쉬우면 우리 남아 있든가. 네. 그리고 못 나가게 딱 막아두고 8만 명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저희 거에다가 이제 막 광고를 붙이는데 공개를 안 해요. 정작 우리한테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말을 안 해줘. 몇 퍼센트를 떼서 우리한테 주는 거 얘기도 안 하고 조금 주잖아요. 네. 예, 주니까 뭐 하여튼 너네들도 이거 좀 받고 그냥 조용히 있어. 라는 지금 정말 상황이거든요. 빡치는 상황인 거예요. 팟빵이 대한민국 팟캐스트 시장을 위해서 노력해온 바가 없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분명 나름의 역할이 있었어.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게 혼자 이룬 거야?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제작자들의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네. 제작자들에 대한 존중이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뭐 우리 없으면 니네 제작자들 다 군소 제작자들이니까 대한민국 사실 전체 팟캐스트 중에 손꼽히는 몇 빼고는 다 나머지는 영세하고 힘든 제작자들일 거라고요. 그들에게는 일체 배려 없이 싫으면 나가. 너네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런 태도인 거예요.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 당신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뭐 때문에 먹고 사냐고. 컨텐츠 없으면 뭘로 먹고 살 건데. 제작자들을 그렇게 알러보지 마. 우리가 열받으면은 지금 사실 되게 화가 나 있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바보 아니야. 저는 그래서 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김어준 뉴스공장에 했던 측면 공격 이런 거는 장난이고 재미였어요. 근데 팟빵을 이대로 놔둘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저런 식으로 제작자들과의 공생이나 상생을 모색하지 않는 독과점을 추구하는 기업이 잘 되게 두고 보는 거는 약간 저는 화가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팟빵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있어요. 딴지 인터뷰에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파티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가 이걸 변경한 측면이 있다. 파티라는 것이 어디냐? 벅스에서 하는 데 아니냐. 네네. 그건 대기업이다.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골목 상권인데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서 정말 영세하고 작은 컨텐츠 제작자들을 그냥 마음대로 후려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후가 잘못돼 있어. 팟빵이 잘 살고 싶고 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데 대기업이 위협이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우리 비즈니스의 원천이 되는 제작자들의 의견에 총의를 모아가지고 대항을 했었어야지. 제작자들의 의견은 다 뒤로 무시한 채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얘네를 못 나가게 가두리를 쳐놓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놓으면 우리가 파티한테 안 이기고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금 업계 1위가 아니었다면 그 방식을 취할 수 없죠. 절대. 반발 때문에. 절대 할 수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자기들이 1위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절할 수 없는 뭔가를 던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설득의 네. 과정과 이런 걸 거치지 않겠다라고 한 거지. 제작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팟빵에서도 제작을 하거든요. 팟캐스트를 나름대로 뭐 기획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네. 어지간한 순위권 내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방송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작자로서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만든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네. 팟캐스트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미미해요. 근데 돈은 벌어야겠고 돈을 어떻게 벌까를 고민하다가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작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작을 더 잘하게 하고 뭔가 이 수익을 나눠줘가지고 수익이 전부 다 붙게 하는 유튜브 방식으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광고가 붙으면 적정한 비율로 나눠 갖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지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안드로이드 폰이 많아가지고 생긴 이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가둬서 내 밑에다 두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볼까 네. 라는 지금 발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정말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못돼 처먹은 발상이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첫 단추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네. 팟캐스트로 듣는 아이폰 유저들. 네. 근데 안드로이드에는 그 앱이 없으니까 그 앱을 개발한 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그걸 잘 듣고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팟캐스트로 그걸 잘 듣고 있었다고. 근데 팟빵을 깔아서 듣게 된 이유가 팟캐스트에 늦게 주네 파일을. 네. 이 첫 단추부터가 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만드는 제작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잖아. 네. 이 파일을 원천 삼아 네.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파일을 가지고 1위가 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근데 딴 데 가지 마. 우리가 1등이니까. 니네 아쉬우면 나가. 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지. 정말 거지 같은 갑질입니다, 이건. 네. 갑질도 아니고 갑도 아니면서 거지 같은 갑질부터 배우는 못된 버릇을 들였는데 네.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UFC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유. 이종 격투기 네. 부동의 1위인데 그렇죠. 그냥 천하 통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면 스폰서를 리복으로 통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뭐 챔피언이나 1, 2위 랭커들은 어차피 돈도 많이 벌었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불만이 없었겠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스폰서가 엄청 많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리복만 입어라. 그 대신 니네한테 동등하게 나눠줄게. 저 밑에 하위 랭커들, 뭐 이런 애들에게도 동일하게 스폰서가 돌아가야지, 라고 말은 했으나, 무슨 비율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얘기는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위 랭커, 상위 랭커 할 것이 전부 다 반발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었지. 왜냐하면, 경기를 못 뛰거든. UFC를 나가면. 왜냐면 업계 1위니까. 근데 이게 지금 뒤집히고 있는 게, 조금씩 이제 비난도 커지고, 그래서, 영원히 1등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1등일 때만 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가지고 내부에 같이 이걸 키우는 선수들을 막 후려치다 보니까 단적인 예로 벤 존슨이라는 우리나라 김치, 전사 뭐 이렇게 문신한 라이트급 챔피언이 있었어요. 한국계. 나가버렸어요. 나간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였거든요. 나를 존중해주고 연봉을 더 많이 준다. 어떻게 업계 1위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냐? 그러니까. 걔네가 스폰서 리복으로 통일한 다음에 나한테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얼마를 해먹은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는 연봉 협상을 더 많이 해줘가지고 난 더 준다. 거기다가 네가 무슨 상표에 무슨 옷을 입고 오든 그건 네 영업의 측면이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 막 빠져나온 한 차례 어떤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금 딱 흐름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팟빵도? 팟빵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1위가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컨텐츠를 만든 제작자가 있었고 노력해서 그걸 들어준 청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합쳐서 팟빵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작자와 청취자를 동시에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제작자를 왜 기만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청취자를 기만하는 행위인지 말씀드려볼게요. 1번,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비난마다 마땅합니다. 팟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그 플레이어가 그 어도비 플래시예요. 네. 진짜 무겁고 힘들어요, 그거 서비스. 우리의 핸드폰과 PC를 느려지게 하는 주범이에요. 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아직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징후들이 있어요. 팟빵 순위라는 게 지금 팟캐스트를 서열화시키는 어떤 일종의 지표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도 들을 때 팟빵 순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네.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 순위가 어떻게 집계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 번도 룰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아이팟 서비스에 6시간 늦게 주는 거. 이거 엄청난 기만행위예요. 파티 이런 데 안 준다? 이거 역시도. 청취자들의 패턴을 자기들 팟빵 서비스의 수준에 맞춰버리려고 하는 못된 짓인 거예요. 네. 그 청취자들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이미. 그리고 광고 30초 붙는 거, 스킵 버튼 없기 그냥 나가는 거. 청취자한테 이게 팟빵에서 제공하는 광고입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어? 없지. 없잖아. 순진하고 좋은 청취자들은 우리 제작자들한테 돈이 돌아가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는 거야, 지금. 듣는 사람과 만든 사람 모두를 바보 만들고 있는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당장 고치려는 의지도 없어 보여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다시 컨텐츠 얘기로 돌아가 보죠. 지난 언론 환경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줬던 게 사실이잖아요. 좀 더 나은 상식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분투했던 제작자들의 노력이 팟캐스트라는 좋은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실제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좋게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제작자들과 청취자들의 좋은 의지가 모여진 총합인 팟캐스트라는 것을 좀 더 그 뜻이 더 잘 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팟캐스트 플랫폼의 일인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의 숫자와 힘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장사를 해먹는 게 팟캐스트 플랫폼의 역할이 아니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죠. 운영해야 되니까 장사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작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거면 상의를 해야지. 상의를 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그러니까 애플에서 7대3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비율을 정해서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존중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분배하면서 진행한다 그러면 네. 상관없죠. 근데 공개하지도 않아. 그렇지. 기준도 몰라. 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약관 하나 변경하면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팟빵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실 텐데 어플리케이션을 딱 띄우자마자 제일 잘 보이는 상단에 롤링 배너들이 여러 개 돌아가요. 네. 뭐 소년제 씨가 광고판. 나와 있는 광고판, 네. 무슨 손해보험, 또 무슨 소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인정해. 왜냐면 팟빵도 땅 팔아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방송 컨텐츠 앞에 붙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도 명확히 이거는 팟빵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자와 어떻게 비율이 됩니다라고 공개를 해놓고 가야 용인이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게 싹 가려놓고 기술적인 부분도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뒤에서 조절해놓고선 뭐 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못된 태도 네.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얻은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 팟캐스트 관련 팟빵이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 서버에만 올려라 라고 한 이유를 한 200번 야무해서 돈을 좀 땡겨가지고 개선을 해야겠다. 인 거면 그걸로라도 우리를 깔아앉혀야 될 거 아니야. 개선이 된 게 없잖아. 없죠. 어플 상에. 굉장히 불편해요. 어플리케이션 쓰기도.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팟빵은 지금 컨텐츠와 청취자들을 볼모로 해서 수익과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독점하려고 하고 네. 있는 거고. 그들을 볼모로 하고 있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개선하고 있거나 이런 노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콘텐츠가 나오면 이걸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면 어떤 가수의 앨범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어디에서 팔 건지는 가수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가 좋잖아. 네. 그럼 사람들은 이걸 LP로 살 수도 있고 CD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정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음질이 더 좋은 걸로 난 소장하고 싶다. 그렇죠. 했을 때는 내가 돈을 주고 그 음악을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 플랫폼이 일조하는 건 뭐냐면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옵션이 되는 거가 전부거든요. 넷플릭스라는 것도 플랫폼이죠. 네. 넷플릭스에서 이번 여름에 옥자를 개봉을 했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겠어요? 넷플릭스에 제작비를 냈어요. 그러니까. 팟빵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컨텐츠를 그냥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자와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리고 청취자의 불편 따윈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은 청취자와 제작자를 위해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태도로는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이유라도 제시를 했어야지. 말은 붙일 수 있잖아. 이게 회사가 나눠져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붙여서 하겠다. 하지만 이걸 더 좋은 뭘로 보답하겠다. 이런 옵션을 제공하겠다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반대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팟빵이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더니 이런 게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반대 얘기를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외적으로는 이런 말은 해요. 서버비 말 그대로 음원 파일을 올리는 것도 서버비도 사실은 돈 내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거든요. 네. 서버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대신에 센호스팅 시절에는 달에 10,000원 이내로 5,000원. 한 달에 5,000원. 아주 저렴하게 서비스 했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받겠다. 마치 굉장히 호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10,000원이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돈 10,000원을 제작자에게 안 받으면서 받는 그걸로 인해서 광고와 여러 가지 돈벌이로 맘껏 활용하고 있잖아. 팟캐스트 개수를 10,000개나 쳐봅시다. 네. 월 5,000원씩 세이브하면 5천만 원 하냐. 네. 그 5천만 원어치냐고 이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팟빵은 지금 굉장히 옳지 않은 방식의 갑질을 시도하고 있어요. 제작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팟빵 측에서 사과하고 그에 걸맞는 제작자와 청취자들의 편의와 제작의 어떤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비전과 방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뭔가 그의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이제 김프로쇼 순위가 네. 10위와 11위, 9위 뭐 여기 언저리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 발언하고 이 방송하고 한 50위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순위 조작에 그렇지. 힘이 강력한. 실리는 거지. 네. 응. 또 아주 작은 글쎄요 작다고 보면 작고 크다면 큰데 팟빵에 지금 후원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네. 청취자들이 이번 에피소드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10,000원씩, 5,000원씩 뭐 가끔 2, 3만 원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후원금의 퍼센테이지도 팟빵에서 수수료로 많이 떼가요. 30%. 30%를 떼갑니다. 뭐 그건 그러다 칩시다. 그래 뭐 당신도 장사해야 되니까. 근데 내게 쌓여진 후원금이 5만 원 이하다. 그러면 출금이 안 돼요. 5만 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만 원이 안 되는
팟캐스트들의 후원금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낙전 수입이죠, 그냥.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딴지 인터뷰에서는 회계 처리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다. 언젠가 이제 제작자가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다 돌려준다라고 해명을 하긴 해요. 그만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팟빵에 저 이제 그만둘 겁니다. 전화해야 돼? 정의가 명확하게 없어요. 명확하지 그만한다는 않아. 얘기는 그냥 셧다운 해가지고 삭제하고 싹 다 흔적을 없애버린다는 건데 파일을 팟빵에서 빼야 돼. 그 채널을. 다 삭제하고 그냥 전부 다 없는 걸로 지우겠다는 게 삭제하는 건데 네. 근데 방송을 보통 그렇게 안 끝내거든요. 그럼요. 그냥 남겨둬요. 그렇죠. 시네마스터 남겨두듯이. 팟캐스트라는 게 뭐예요?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거를 빼버린다는 거는 내 컨텐츠를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란 말인 거예요. 없애야만 너에게 후원금 49,900원을 주겠어. 말이 되냐고. 그러면 그거는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남겨두는데 낙전수익이야, 낙전수익. 그러면 팟빵에서는 아니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라서 그냥 회계 처리상 그거는 그냥 우리가 빚으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빚의 단위가 크면 그걸로 담보대출 받겠지.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하나 이 사람들 진짜. 네, 저도 사업 많이 해봤고요. 그런 장난 많이 칩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담보대출을 받든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받든 간에 내 돈을 캐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미 권력이에요. 뺄 수 없는 돈을 시네마스터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즌 1 종료하고 지금 닫았는데 시네마스터를 그렇다고 다 삭제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삭제하면 안 돼. 삭제할 수 없어. 댓글도 뭐 그 안에 있죠.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싹 삭제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돈을 안 주겠다 그러면 저희는 삭제를 안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은 못 찾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못 찾는 수많은 돈들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써도 안전한 거잖아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돈을 뭐 예를 들어 한 10억 갖고 있다 칩시다. 회계상으로는 10억이 부채로 남아있다고 쳐요. 갚아줄 것도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담보대출을 받든 사옥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받든 누가 알아. 그렇죠. 그리고 10억을 썼는데 네. 누가 와가지고 49,900원 달라고 하면 주겠지. 주지. 그렇지. 내가 10억으로 지은 건물에 월세가 1,200이 나오니까 거기서 49,000원 못 줘? 줄 수 있어. 그렇지. 모두가 찾아가서 한 번에 달라고 하지 않는 한 어. 그거 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자기 편의적인 해석을 하고 모든 약관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팟빵 편하자고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냥 악성 짜친 기업이다. 네.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와 당신들의 해명만 놓고 보면 그냥 짜친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제작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쯤 되니까 그냥 쉬는 소리 그냥 대놓고 그냥 하는 거지. 자기들의 힘이 그 정도 있다고 착각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같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또 저희 방송을 즐겁게 들어주시니까 그런 거에 신나가지고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북돋아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겨서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큰 방송사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로 점점 시장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그리고 결국엔 생기는 수익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네. 길게 보면 모두에게 안 좋다. 팟빵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작자들만 보는 업로드 페이지에 보면 지난 몇 주부터 방송의 유료화를 세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하는 배너가 붙어 있어요. 김프로쇼를 들어보죠. 김프로쇼를 돈을 내고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붙일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는. 쉽게 생각하면 웹툰이나 인터넷 소설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유료 과금 체계를 팟캐스트에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비슷해요. 네. 아마 몇몇 방송이 이제 유료화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팟빵이 폐쇄적인 방식의 서버를 고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다 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제작자들에게. 우리 이제 몇십만 듣는 방송이긴 하지만 이거를 100원이든 500원이든 돈을 받겠다고 했을 때 몇 명이 우리에게 실제 유료 고객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네. 그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여태까지 쌓아온 우리 방송의 청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건 리스크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팟빵이 유료화를 고집하고 그 서버에 파일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유료화라는 모델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린 이도저도 못하는 제작자가 될 수도 있어요. 팟빵의 정책으로 인해.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상의한 적이 있느냐?
없어. 뭐 레진 코믹스 뭐 이런 만화 네이버 웹툰 다음에 들은 거 말고 네. 레진 코믹스는 내가 월 정액 얼마 아니면 한 편당 얼마 돈을 내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계약된 작가들이 거기서만 그림을 그리지. 그치. 그걸 딴 데서 볼 수 있으면 누가 돈 주고 봐. 그치. 불법인 거잖아. 네. 그리고 그 모델로 가겠다는 거지. 네.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건데 네. 그건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네. 만화 작가들에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그려라. 우린 다 유료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나누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레이징 코믹스라는 회사에 만화를 올리기 시작한 거고 우린 처음부터 그냥 공짜로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방송을 만들다가 이걸 이제 그렇게 가겠다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레이징 코믹스에 공짜로 그림을 그려주는 만화 작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화가 저희가 이제 많이 날만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듣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콘텐츠를 이제 빡빡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굉장히 잔손을 들여서 이것저것 하는데 롱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으로 자꾸 이제 바뀌니까 그렇죠. 좀 힘든 거죠. 사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뭐 광고 영업을 막 해가지고 뭐 인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저희 힘 들여서 재밌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점점 팟빵에서 정책을 정해가지고 휘둘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따지고 보면 뭔가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네. 이런 상황으로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구나.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속도 상하고 길게 보고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 의견들을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어오시는데 짧게 대답하기에는 저희가 억하심정이 너무 네. 큰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에피소드를 마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건 충분한 설명이 안 되겠다. 유료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유료화를 시도할 생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유료화는 저희의 현재 생각과 맞지 않아요. 저희 컨텐츠 성격하고도 잘 맞지 않아요. 네. 시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재미있고 쉽게 좀 이야기해보자, 허심탄회하게 라는 컨셉인 건데 이걸 돈 받고 하기엔 좀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냥 공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어디나 틀면 나오는 뉴스가 좀 어려우니까 좀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해지지 말고 조금이라도 정치에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라는 취지에서 그냥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막 에피소드마다 팔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이런 공익 내지는 이런 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시사를 다루는 시사와 관련된 그런 팟캐스트들은 유료화가 그렇게 썩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돈과 무관한 청년 결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네. 아니고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컨텐츠를 책을 사듯이 한 권에 얼마, 한 에피소드당 얼마 이렇게 돈 받고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는 되게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저희 방송에 무료로 들으시되 안에 들어있는 광고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광고를 영입해서 우리 광고 안에 녹이고 싶어요. 네. 하지만 김프로쇼를 단돈 몇백 원이 됐든 돈 받고 다운로드게 만들겠다 생각했다면 우리의 기획은 이렇게 못 갔을 것 같아. 저는 굉장히 달랐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희는 유료화를 시도할 생각이 없고 다만 유료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컨텐츠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광고라면 그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수익을 벌어도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해요. 네. 또 너무 또 단가를 자르면 안 되지. 그렇지. 유료화를 만약에 시도한다면 저는 돈을 받고 이렇게 뭔가를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컨텐츠에 굉장한 책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가 제 맘대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막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겠다 하면 그만한 가치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제대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돈을 받고 소장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뭐 유료화를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런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냥 시시콜콜하고 이런 내용의 콘텐츠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이 매체에 대한 이해도 자체도 떨어진 거예요. 이 우리의 사업 파트너 자칭 나는 파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 자칭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손주가 갑자기 키를 잡겠다는 거야. 우리는 항해를 나가겠다고 그냥 배에 올라탄 건데. 근데 이것도 딱 맞진 않아. 배를 사줬어야 손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손주 비슷하게 근데 선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1등 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외다리 남자가 있는 거예요. 손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야. 하여튼 근데
항해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좀 짜증나는 파트너. 나는 지금 같은 갑판에 서 있기 싫은데 어쨌든 근데 내가 같은 갑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네. 안 그럼 나가라니까.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매체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영상 제작도 아니고 소장할 만한 고퀄리티의 어떤 거를 만들어가지고 쟁여놓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팟캐스트의 이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다. 바로.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 굉장히 발빠르게,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로 어떤 그런 언어로 재빨리 나의 가려운 걸 긁어준다. 그걸 내가 찾아서 듣는다. 내 편의에 따라, 나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되 굉장히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한 예리한 콘텐츠. 이게 팟캐스트가 지금까지 순위권에 있는 팟캐스트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료화할 수 있는 옵션을 주겠다 해버리면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거가 있으니 이걸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양질의 콘텐츠를 줄 수 있게 너희도 수익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고. 사실 만 개의 팟캐스트 대부분이 그거와 전혀 다른 걸 지향점 삼아서 발전해온 매체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책임도 사실은 제작자들한테 100% 다 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도해보고 망하면 니네가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팟빵은 망해. 망하지 않아. 네. 하지만 너희는 딴 데 올릴 수가 없지. 이것부터 해놓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를 시험 대상 삼아 그걸 또 전략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체를 우습게 보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를 우습게 보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 돈벌이를 우습게 보는가. 돈을 그렇게 쉽게 벌리지 않아요. 그럼요. 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콘텐츠 제작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더 격양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이동영 작가가 하는 수다맨들 같은 경우는 이동영 작가가 그동안 이제 팟캐스트 시장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생긴 팬덤 때문에 유료화를 시도하면 어느 정도는 들을 것이다. 그러면 뭐 금전적으로 큰 손해는 안 볼 것이다라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거는 진행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이동영 작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팟캐스트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로 생긴 거니까 뭐 그거는 정당할 수 있는데요. 그 나머지 뭐 저같이 듣보잡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제 막 뭔가 팟캐스트를 시작해보고 하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사와 관련된 것들은 유료화가 되기도 쉽지 않고요. 지대나비아시라든지 뭐 출판이라든지 일부 소장 가치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을 돌려볼 수 있는 요런 콘텐츠들은 일부 유료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지 않은 다른 상당수의 제작자들은 유료화가 됐을 때 보장이 없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오로지 다 지고 해보고 안 되면 말을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은 가져야 되겠어. 뭐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은 상대적으로 의리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제작자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서버 회사 센호스팅이라는 데다 올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합쳤어요. 몇 달 전에. 그리고 그냥 다 우리 거에서 해. 다른 데 안 줘. 이렇게 된 거라 단체 행동을 하기도 약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책을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일방적이고 전혀 소통이 없이 본인들 편의로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반발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제작자들이 그래서 그 반발에 합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귀찮아하실 게 아니고 지켜봐 주세요. 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었겠지만 나름의 고민이 좀 있다. 이 고민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팟캐스트로 뭔가를 콘텐츠를 생산해서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청취자의 편의에 대한 배려 없이는 이게 사업의 본질을 벗어나는 행동들만 해서는 오래 못 갑니다, 팟빵.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팟빵과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았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작자들하고 같이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하고요. 팟빵이 제작자들을 존중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RSS 그러니까 주소를 자기들만 할 수 있도록 딴 데 안 주고 이걸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의 콘텐츠인 것처럼
이렇게 묶어놓는 행동 자체는 빨리 바꿔야 된다.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당장 원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이 그냥 다 똑같이 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네. 왜냐하면 제작비를 자기들이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버 운영비를 일부 우리가 내니까 근데 그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제작자들이 만든 팟캐스트를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게 풀어놔야 돼요. 풀어놓고 그 중에서도 팟빵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올리라고 제작자들의 컨텐츠를 가두리에 가둬놓고선 딴 데를 못 들어놓게 한다. 이게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역시 유구한 역사와 1등 기업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을 들어야지. 그럼. 1등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욕을 하든 말든. 네. 이건 배째라는 거거든요. 그럼 배를 째 드려야지. 배는 째라고 있는 거란 말을 제가 들으면서 커서. 제가 그래서 소위 배씨잖아요. 잘 째요. 아니, 제작자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작자가 마음대로 하다가 청취자가 떠나면 망하면 되거든요. 그래. 근데 제작자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일은 아니다. 네. 라는 게 분명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의 답답함이 조금 이해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는 날까지는 열심히 할 거니까 네. 즐겁게 들어주시고 저희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